마지막. 자, 우리 어디까지 했어요? 자, 우리 길을 잃으면 안 됩니다. 자, 어디까지 했냐? 잘 보세요. 수요와 공급 원리 챕터 2장에서 수요와 공급 원리 공부했고요. 그 다음 우리 방금 뭡니까? 탄력성 공부했습니다. 탄력성. 자, 우리 남은 거 마지막 뭡니까? 정부의 정책. 요거 하나 해볼게요. 요거. 정부의 정책은요. 첫 번째 최고 가격제라는 게 있고 두 번째 최저 가격제라는 게 있습니다. 요 두 가지를 지금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끝이 나요. 자, 최고 가격제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밑에 있는 3번의 조세 부과는 요즘에 거의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1번, 2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최고 가격제는요. 다른 말로 가격 상한제라고도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자, 자유시장에 그냥 가만히 공급과 수요를 가만히 내버려뒀더니 가게랑 기업이 서로 간에 힘을 작용하더니 딱 여기에서 균형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딱 결정이 됐어요. 근데 정부가 이 지금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가만히 봤더니 이게 생각보다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거 지금 너무 비싸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하냐? 시장에서 결정된 이 균형 가격보다 낮게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정하냐? 요것보다 낮게 해서 요렇게 정부가 가격을 설정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요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자, 요렇게 가격을 설정하면서 요 가격은 생산자 너희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가격이야. 다른 말로 요게 가격의 상한선이야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 가격제와 가격 상한제가 같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요거 필기 시간 드릴게요. 요건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최고 가격제 옆에 뭐라 적어놨냐면요. 시장 균형 가격보다 반드시 뭐라 적혔어요? 낮게 설정. 이거 왜 하냐면, 요즘은 아닌데, 과거에 요 문제가 요렇게 자주 나왔어요. 다음 중 최고 가격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는데, 1번. 최고 가격제라고 하니까 뭔가 최고, 높게 생각이 들죠. 높게. 그러니까 1번에 보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최고 가격제는 시장의 균형 가격보다 반드시 높게 설정하는 거다라고 1번에 보기에 적혀 있어요. 공부를 어설프게 한 친구가 최고? 당연히 높은 거네? 1번이네. 1번 딱 체크하고 나오면서 뭐라 그래요? 쉽다 이래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 저를 다시 만나죠. 만날 때 이러고 했어요. 이러고. 그래요. 이게 그래서 헷갈립니다. 무슨 말이냐? 최고 가격은요. 이것보다 높게 설정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낮게 설정해서 이게 너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금액이야. 가격의 상한이야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최고 가격제라고 해요. 이해되십니까? 요 최고 가격제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얼마 전에 대한민국에 있었던 겁니다. 그 이란산 석유에 대해서 미국이 제재를 가하면서요. 우리나라도 이란 석유를 원래 수입하는 국가 중에 하나인데 그걸 수입 못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기름 가격이 엄청 올라갔었습니다. 한 2달 전에. 그러다가 지금 좀 빠졌어요. 정부가 그 유류 세금을 좀 깎아줘가지고 그래서 지금 조금 빠지긴 했는데 조만간 8월 말에 유류세 깎아주는 그거 이제 정지할 겁니다. 그럼 다시 가격이 올라갈 거예요. 분명히. 근데 어쨌든 그 전까지 굉장히 가격이 높게 측정이 됐습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시장에 가만히 내버려뒀더니 공급자랑 수요자가 그냥 자기들끼리 해보니까 균형 가격이 얼마나 나왔냐. 예를 들어서 기름 가격이 리터당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라고 나왔어요. 말도 안 되긴 하지만. 자, 리터당 10만 원이래요. 리터당 10만 원이면요. 이게 부자들한테는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가난한 어떤 그냥 사람들이나 혹은 서민들한테는요. 이 가격이 굉장히 부담스럽죠. 맞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설정된 금액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냐? 안 돼.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 왜? 이러면 서민들 다 죽어. 그러니까 너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리터당 2,000원으로 딱 정해 이렇게 해서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딱 정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가격이 딱 결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원래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리터당 10만 원 받을 수 있었던 생산자가 2,000원밖에 못 받게 하니까 당연히 공급을 늘릴까요? 줄일까요? 당연히 줄이겠죠. 당연히 줄일 겁니다. 반면 서민들은 리터당 10만 원짜리가 갑자기 리터당 2,000원으로 바뀌니까 소비를 늘릴까요? 줄일까요? 당연히 늘릴 겁니다. 공급자는 줄였고 소비자는 더 느니까 바로 그 과정에서 뭐가 발생하냐? 1번 초과 수요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1번에 초과 수요 발생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요걸 1, 2, 3, 4, 5번이 막 적힌 게 아니에요. 이 논리적으로 적힌 겁니다. 자, 쭉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초과 수요가 발생했습니다. 자, 기름을 사고자 하는 사람은 넘쳐나는데 기름을 공급하는 사람이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뭘 하냐? 아침에 일어나면요. 사람들이 일단 출근하러 회사로 가는 게 아니라 일단은 어디로 가요?
그렇죠. 주유소 갑니다. 주유소 가서 뭐 할까요? 당연히 온 순서대로 줄 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줄서기가 발생합니다. 참 우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경제학 용어에 실제로 줄서기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똑같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시험 문제의 보기도 줄서기가 발생한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줄 선대요. 사람들이 아침에 와서 줄만 쫙 서고 있어요. 주유소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백종원의 골목식당 보셨죠? 거기 보면 맛집 보면 사람들이 아침에 쭉 줄 서고 있으면요. 오픈하기 전에 사장님이 나오셔서 뭐 해요? 번호표 나눠주죠. 그래요. 세 번째 배급제가 시행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막 적은 게 아니에요. 다 논리적으로 적은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 잘 보세요. 요런 케이스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단순 이동하는 상황에서는 기름을 못 샀을 때 에이씨 오늘 그럼 택시 타고 가야지 뭐 이렇게 되겠지만 기름을 못 샀을 때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화물 운송업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말 그대로 운송이 자신들의 생계 유지인데 만약 그날 기름 확보를 못했다? 그럼 차를 못 돌리잖아요. 그럼 하루 그냥 완전 공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해서 화물 운송하면 100만 원 준다고 쳐보죠. 그럼 이분이 만약에 그날 저녁에 늦게 화물 운송을 해가지고 새벽에 왔어요. 그래서 좀 늦게 오셔서 너무 피곤하셔서 새벽에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그래서 너무 피곤해서 늦게 일어나신 거죠. 그랬더니 늦게 일어났더니 큰일 났다. 지금 가면 줄 서 있을 텐데. 그래서 불이 나게 갔더니 이미 줄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여기서 쫙 보니까 아무리 봐도 오늘 자기한테는 기름이 안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이분 기름 확보 못하면 그날 100만 원 날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요런 머리를 돌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차라리 100만 원 전체 날릴 바에는 어떻게 하냐? 주유소 사장한테 가서 사장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기요, 제가 화물 운송업 하는데 지금 리터당 2,000원밖에 정부가 못 받게 설정을 해놨는데 제가 리터당 5만 원 드릴게요. 5만 원. 그렇게 해서 저한테 50만 원어치만 먼저 파세요. 그러면 어쨌든 이 사람이 고만 확보가 되면 어쨌든 100만 원 중에 50만 원이 날아가더라도 50만 원 벌 수 있죠. 차라리 100만 원 다 날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맞습니까? 분명히 이 사람이 가서 1대1로 가서 슬쩍 가서 거래하는 거죠. 이게 지금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불법입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암시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암시장이 형성된다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지금 최고 가격제, 가격 상한제는요, 이건 대한민국의 굉장한 핫 이슈입니다. 뭐예요? 최근에? 그렇죠. 맞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요. 지금 굉장히 대한민국의 핫한 요 가격 상한제 정책이 실제 있습니다. 뭐냐?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그래요. 이게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지금요. 예.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굉장히 핫한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분양가 상한제를 지금 이렇게 실시하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 보셨던 이런 현상들이 경제에 발생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 암시장까지 출현하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됐어요. 이렇게 해서 1번, 2번, 3번, 4번 쭉 보셨고요. 자, 요렇게 하면요. 어떻게 되냐? 마지막 5번에 소비자의 잉여는 증가하고요. 생산자의 잉여는 감소합니다. 그리고 자 보세요. 지금 보면 사람들이 줄 서고 그리고 배급제하고 그다음 암시장 형성되고 이게 뭔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해요? 바람직하지 않아요? 바람직하지 않죠. 이런 걸 우리 뭐라 그러냐? 사회적 후생 손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5번에 그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왜 소비자 잉여가 증가하냐? 이겁니다. 기름을 소비하는 게 요게 기업에서 하는 거예요? 가게에서 하는 거예요? 가게, 기름을 공급하는 건 기업에서 하는 거죠. 자, 이러한 정책, 정부의 정책은요, 다 누구를 위한 거냐면, 가게를 위한 거예요, 가게. 그러니까, 여기를 위한 거니까, 이 사람들의 잉여는 증가하고, 당연히 그 잉여의 일부인 기업은 감소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왕좌왕한 현상, 사회적 후생 손실도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이게 바로 1번 최고 가격제 내용입니다. 됐습니다. 다음, 두 번째, 최저 가격제 한번 볼게요. 최저 가격제. 다른 말로 가격 하한제라고도 합니다. 가격 하한제. 자, 이거는 뭐냐? 자, 시장에서 결정된 이 가격이요. 정부가 봤을 때 너무 낮은 거예요. 너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정부가 인위적으로 이것보다 높게 딱 설정을 해서 야, 이게 너희가 받을 수 있는 혹은 줄 수 있는 최저의 금액이야. 즉, 이것보다 높게 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격의 하한선을 알려준다 그래서 가격 하한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옆에 뭐라 적혀있어요? 시장의 균형 가격보다 반드시 높게 설정해야 된다. 그래요. 이것도 자주 나왔었어요. 예. 요즘은 자주 안 나오지만 어쨌든 예전에 자주 나왔었어요. 이해되십니까? 자, 요 최저 가격제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요. 대한민국의 가장 이것도 뜨거운 이슈죠. 뭐냐? 최저 임금제예요. 예. 최저임금제가 이 지금 최저가격제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일반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건 누가예요? 기업이에요. 그 다음 그걸 소비하는 건 누가예요?
가게갑니다. 그런데 노동을 공급하고 수요하는 건 요게 바뀌어요. 우리 이 노동 있죠? 요거를 수요한다, 고용하는 건 가게에서요, 기업에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소비 수요 곡선은 누구 거냐? 가게 건데 노동시장에서만큼은 요게 누구게 되냐? 요게 기업게 돼요. 그럼 노동을 공급을 누가 해요? 그래요. 요걸 가게에서 해요. 요렇게 돼요. 요렇게. 제 말 이해되십니까? 노동의 공급을 가게가 하고 노동의 수요를 누가 해요? 기업이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결국 이것도 누구를 위한 거냐? 요거 가게를 위한 거예요. 가게를 위한 거. 자,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시장에서 노동의 공급과 노동의 수요를 가만히 내버려 뒀더니요, 시간당 임금이요 1,000원이래요. 1,000원. 근데 이 1,000원이라는 금액이 정부가 보니까, 야, 이렇게 1,000원 줬다가는 가게가 다 굶어 죽겠다, 서민들 다 굶어 죽겠다, 이거 너무 낮아, 안 돼. 그러니까 정부가 어떻게 하냐, 이것보다 무조건 높게 줘라고 해서 정부가 기업 너희가 주는 최저의 임금을 법으로 정해줍니다. 지금 우리나라 얼마예요? 8,350원. 그래요. 이게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우리 대세 시험에. 기억해 두세요. 자, 전년도 얼마였죠? 7,000 뭐라고요? 7,580원인가요? 저도 작년 거 기억이 안 나네요. 올해 거는 나왔습니다. 올해 거 이거 3월 달에 나왔어요. 올해 3월 달에. 예. 8,350원 나왔습니다. 기억해 두세요. 기억해 두세요. 이게 말도 안 돼. 이런 문제가 한 번씩 나와요. 예. 그러니까 지금 8,350원. 이게 가만히 내버려두면 시간당 1,000원짜리를 정부가 이렇게 딱 인위적으로 정해주면서 8,350원 이상으로 무조건 기업 너희가 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러면 우리 지금 현실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거 너무 쉽게 나와요. 자, 첫 번째. 이렇게 너무 높게 주라고 하니까요. 요런 게 됐어요. 뭐냐? 여러분 그거 보셨죠? 그 편의점 점주분들이요. 저렇게 갑자기 저게 시급이 많이 높아지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많이 높아지니까 있는 사람들 다 해고해버리고 자기가 혼자서 일하거나 아니면 가족도 데리고 와서 일하는 거 보셨죠? 그런 거. 그 다음, 정말 제가 재밌게 본 것 중에 하나가 저렇게 8,350원 오르고 난 뒤에 어떤 기사가 떴냐면요. 대학생들이요. 이제 편의점 알바만 잘해도 한 달에 300만 원 가까이 돈을 벌 수가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너도 편의점 알바를 하겠다고 난린 거예요. 제가 봤던 기사 중에 제일 웃긴 게 뭐였냐면 이제는 편의점 취업도 힘들어요 라고 나왔어요. 제목이. 그래서 뭔가 봤더니 어떤 A라는 학생이 편의점에서 좀 일을 해보려고 300만 원 준다니까 일을 해보려고 지원을 했더니 편의점 원서 30개 썼는데 30개 다 떨어졌대요. 그래서 너무 좌절스럽다. 아르바이트도 힘드네요. 라고 막 그렇게 나왔었어요. 예. 뭡니까? 저렇게 최저임금이 올라가니까 노동을 공급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노동의 공급을 더욱더 늘리려고 하고 노동을 고용하는 점주나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노동의 수요를 줄이려고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노동의 초과 공급이라 그래요. 그래서 1번 첫 번째 초과 공급이 발생합니다. 요 노동의 초과 공급을 우리 경제학에서 뭐라 그러냐? 실업이라 그래요. 실업. 네, 이걸 실업이라 그래요. 됐습니까?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급격하게 노동의 최저임금이 확 올라가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다 뭐하고 있어요? 점주들이 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 해고가 발생하는 거죠. 됐습니까? 세 번째, 이런 케이스가 발생해요. 제가 예전에 무슨 그 다큐멘터리를 하나 보니까요.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노동의 최저시급이 올라가니까 일반적으로는 크게 뭐 문제는 안 되는데 이게 이런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뭐냐면 그 예전에 제가 본 다큐멘터리가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무슨 탐사보도 이런 거였어요. 근데 거기 그 PD가 동대문 시장을 이렇게 취재를 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일하는 친구들, 이제 알바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 취재하러 갔는데 정말 좀 그가 했던 게 뭐냐? 이거였어요. 거기에 보니까 그 저녁에 거기 동대문 시장에 일하시는 분들 식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 어디 사냐? 지하에 있는 식당에서 배달해서 이렇게 가지고 올라오거든요. 정말 첫 번째 놀랬던 게 그 높은 빌딩을 엘리베이터를 못 타게 하더라고요. 음식 냄새 난다고. 예. 그 보도 이후에 그게 풀렸어요. 그 전까지는 그게 예전에 음식 냄새 난다고 그 알바생들은 다 그 계단 타고 20층까지 올라갔다 내려오고 이래야 됐어요. 예.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고 두 번째 뭐였냐면 거기에 중학교 2학년짜리인가 나왔어요. 중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이 지금 학교 안 가고 뭐 하냐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요. 부모님이 일단 어려서 이혼을 하셔서 안 계신대요. 자기는 할머니랑 같이 컸는데 자기 밑에 동생이 3명이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밑에 동생이 3명이 전부 다 이제 까나니기 같은 애도 하나 있고 뭐 그 다음에 뭐 초등학생 이런 애들이 있는데 중요한 게 할머니는 이제 몸이 다치셔서 병원에 다니시면서 아예 일을 못 하시고 자기 말고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PD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 정부에서 무슨 이런 복지지급이나 뭐 이렇게 지원책이 있지 않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참 어린 나이에도 이런 말 하더군요. 참 PD님 몰라도 너무 모르십니다 라고 하더니
그 정부에서 주는 그 보조금 가지고는 할머니 약값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살릴 건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그 좀 그렇더라고요. 마음이 좀.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갑자기 최저임금이 확 올랐습니다. 그럼 거기 밑에 있는 그 가게 주인분이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A, B, C라는 세 친구가 있으면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야, 지금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라서 내가 인건비 감당이 안 된다. 그러니까 너희 세 명 중에 너랑 너 둘이 나가. 얘만 쓸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때 나간 친구 중에 한 명이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그럼 이 친구 만약 뭐라 그럴게요? 그 상황이 되면. 그 친구 여기서 만약에 딱 잘려버리면 이 친구 집 생계가 어떻게 돼요? 예, 생계가 위협당해요. 그럼 이 친구 조용히 사장님한테 가서 이야기할 겁니다. 사장님, 저 이거 안 받아도 돼요. 네, 저 1,000원? 아니요, 500원 주셔도 돼요. 500원 주셔도 되니까 정말 돈 적게 주셔도 상관없으니까 그러니까 전 자르지 말고 쓰기만 써주세요. 저는 만약에 잘리면 저희 식구 다 죽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맞죠? 이게 뭡니까? 노동의 암시장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네 번째 노동의 암시장이 형성된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됐어요. 마지막 네 번째 한번 볼게요. 거기에 소비자 잉여 감소라고 적혀 있는데 이렇게 바꿀게요. 노동의 소비자, 노동의 소비자. 노동의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노동의 생산자 잉여는 증가한다라고 좀 바꿀게요. 됐습니까? 자, 한번 볼게요. 자, 이 정부의 정책 누구를 위한 겁니까? 가게. 그래요. 가게가 노동의 공급자입니까? 노동의 수요자입니까? 노동의 공급자죠. 그러니까 여기에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 보면 노동의 공급자 잉여는 증가, 노동의 소비자 잉여는 감소. 그래요. 그 다음 여기 보면 실업이 발생하고 해고가 발생하고 노동의 암시장이 발생하는 이런 현상이 바람직해요? 바람직하지 않아요? 바람직하지 않죠. 사회적 후생 손실 역시 발생하는 겁니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최고 가격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최고 가격제를 실시하면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아요. 그 다음 2번 최고 가격제를 실시하면 줄서기 현상이 발생한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죠. 최고 가격제를 실시하면 암시장이 형성된다. 맞습니까? 예, 맞아요. 근데 4번에 이렇게 나오네요. 최고 가격제를 실시하면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고 생산자 잉여는 증가한다라고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어요. 예, 그렇게 나와요. 요게 지금 요 5가지, 4가지 적혀 있는 게요. 제가 마음대로 적은 게 아니라 실제 기출되었던 보기를 다 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2장 전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하죠. 자, 어디부터 볼 거냐면요. 자, 문제 좀 풀어볼 텐데, 잠시만요. 여기부터 한번 볼게요. 어디냐면, 페이지 31페이지에 12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페이지 31페이지에 12번. 자, 12번. 음식점에서 가격을 인상하자 음식점의 수입도 함께 증가했다. 이 음식점의 수입이 증가한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를 물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그 음식점의 수입은요. 음식 하나당 가격 곱하기 총 판매 그릇 수를 곱하면 그 음식점의 총 수입이 나올 겁니다. 요거까지 제 말 이해되세요? 예를 들어서 순댓국 한 그릇에 10,000원이다. 그럼 10그릇 팔았다? 10만원 되는 거네. 맞습니까? 근데 문제에서 아예 줬어요.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음식 가격을 어떻게 했냐? 이 친구들 인상시켰대요. 상승시켰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 수량이 증가하거나 혹은 수량이 그대로이거나 혹은 요게 감소하는 게 조금 감소하면 총 수입이 증가하게 될 겁니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거 찾으면 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1번, 예전보다 음식 맛이 매우 좋아졌다. 자, 음식 맛이 좋아지면 사람들이 이걸 더 많이 사 먹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증가하니까, 자, 가격 상승, 여기도 상승이니까 총수입 증가하겠네요. 1번 맞네요. 2번, 음식점을 이용하는 고객의 소득이 증가했다. 자, 만약에 이 음식이 정상제라면 고객의 소득이 증가하면 이 음식점의 소비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증가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해당 제품의 음식의 소비가 증가하니까 여기 증가니까 총수입 증가하겠네요. 그래요. 세 번째, 음식점 이용자의 음식에 대한 가격 탄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렇지. 지금 이거 고개 흔드는 친구들은 잘하는 친구예요. 한번 볼게요. 아까 전에 제가 설명한 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왜 아까 전에 제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기업의 총수익 관계 그게 중요하다고 했냐면 이렇게 문제 나와서 그래요. 자 보세요. 가격과 수량이 있을 때 여기에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전에 A점이 있을 때 여기서 내리면 같으면 여기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이 되고 위쪽은 탄력성이 1보다 크고 아래쪽은 탄력성이 1보다 작았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니까? 아까 전에 했던 거? 오케이. 자 여기에서 자 볼게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클 때는요. 가격을 올릴 수도 있고 가격을 내릴 수도 있는데 이때 가격을 올리면 해당 소비가 크게 감소하고 가격을 내리면 해당 소비가 크게 증가합니다. 반면에 탄력성이 1보다 작은 둔감한 구간에서는 가격을 올릴 수도 있고 가격을 내릴 수도 있는데 이때 가격을 크게 올려도 해당 소비는 조금 감소하고 가격을 크게 내려도 해당 소비는 조금 증가해요. 왜? 탄력성이 1보다 작은 둔감한 구간이니까. 그래서 우리 결론은 어떻게 내렸습니까? 민감한 구간에서는 가격을 내려야 되고 둔감한 구간에서는 가격을 올려야 된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그래야 총수입이 증가한대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 기업이 지금 3번이 뭐라 적혀 있었냐면 음식점 이용자의 음식에 대한 가격 탄력성이 뭐라 적혔어요? 매우 높다. 그러면 여기네요. 여기 매우 높다. 맞습니까? 여기에서는 분명히 가격을 내려야지 올리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감소해요. 그래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정답이 몇 번? 3번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문제 푸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래요. 요거 아까 처음에 제가 이야기할 때 바로 고개 흔드는 친구들은 아주 잘 이해하는 친구예요.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 4번에 이 음식점 주변의 다른 식당의 음식 가격보다 더 큰 폭으로 이 음식점 주변에 있는 식당들의 음식 가격이 더 큰 폭으로 상승했다. 그렇네요. 다른 음식점들의 가격이 더 많이 상승하면 이 음식점이 가격 올린 건 상대적으로 싸게 느껴지겠네요. 그럼 사람들이 더 많이 소비할 테니까 총수입 증가할 거고요. 5번에 음식점 주위에 신축 건물들이 증가하여 유동 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 당연히 소비를 늘리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증가하니까 총수입 증가할 겁니다. 12번의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거 하나 풀었고요. 그 다음 넘겨서 1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자, 17번 문제를 하기 전에요. 자, 요거 한번 할게요. 우리가 안 한 게 하나 있어요. 요거 할 때 하려고 같이 안 한 게 있는데, 여러분 아까 개념 노트 다시 한번 펴보실까요? 개념 노트 한번 펴보시면요. 개념 노트에 어디를 폈냐면요. 아까 전에 우리가 수요와 공급 곡선 그렸던 것 중에 보시면, 거기 그쵸. 만나는 점 거기에서 밑에 보시면 수요량과 수요, 공급량과 공급 적힌 그래프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수요량과 수요, 공급량과 공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수요량과 수요, 공급량과 공급. 자, 그거 하면서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2장이 할 게 제일 많아요. 이것만 좀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요게 조금 어렵긴 한데, 자,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가격과 수량이 있고, 가격과 수량이 있을 때, 자,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수요의 변화라는 게 있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가 뭔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수요량이 변하는 건 뭐냐면요. 자, 가격이 변하면요. 자, 이 제품의 가격이 변하면, 해당 제품의 가격이 변하면 그 소비량이 어떻게 변하냐? 수요 곡선 여기 위쪽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수요량의 변화입니다. 해당 제품의 가격이 변하면요. 그때 그 움직임이 요 위쪽에서 움직이는 게 바로 수요량의 변화예요. 그 다음, 반면에 수요의 변화는 뭐냐? 가격 해당 제품의 이 외의 요인 때문에 해당 소비가 늘었다 줄었다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바로 이 수요 곡선 자체가 오른쪽과 왼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전처럼 이런 거예요. 그 주변에 유동 인구가 많아졌대요. 그럼 사람들의 소비가 늘을까요? 줄을까요? 그렇죠. 늡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유동 인구는 해당 제품 가격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돼요. 그러면 늘으면 오른쪽으로, 줄으면 왼쪽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한 번 더. 자신의 소득이 증가했어요. 그러면 그 제품이 정상제라면요. 그 소득이 증가했을 때 그 제품의 소비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증가해요. 근데 소득이 증가한 건 그 제품의 가격이 아니죠. 이거예요. 맞습니까? 그런 경우에 해당 소비가 증가하면 이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반면에 예를 들어서 샌드위치 가격이 하락했대요. 그러면 샌드위치 가격이 하락했다면 샌드위치의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때는 이동이 어떻게 되냐? 바로 여기에서 요렇게 아래쪽으로 요 위선에서 요렇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요거는 잘 안 나오는데 요게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렇게 구분합시다. 해당 제품의 가격이 움직이면 그 위에서 움직이는 거고, 요거 가격 이외의 요인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면 오른쪽, 감소하면 왼쪽. 이 정도만 좀 기억합시다. 첫 번째 요거 하나 기억할게요. 그 다음 공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급량은 해당 제품의 가격이 움직이며 공급량이 그 곡선 위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래프 그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반면에 가격 이외의 요인 때문에 공급이 증가한다. 그래프가 오른쪽, 감소한다. 왼쪽으로 이동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그거 하나 일단 기억합시다. 요거는 내일 의외로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일단 좀 기억할게요. 자, 일단 하나만 기억할게요. 증가하면 뭐? 오른쪽, 감소하면 왼쪽. 그거 하나만 일단 기억할게요. 됐습니까? 그 다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우리가 지금 이 17번 문제 때문에 이런 것도 알아야 되는데요.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 부분에서요. 이런 거 하나만 기억할게요. 여기 가격, 수량이 있고 가격, 수량이 있을 때 하나의 수요 곡선은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하나의 수요 곡선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문제 이런 게 나와요. 다음 중 이 두 가지 수요 곡선 중에 어느 게 수요의 곡선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큽니까? 라고 물어봐요. 1번, 2번 중에. 자, 그냥 한번 찍어 볼게요.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1번, 2번 중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어느 게 더 클까요? 2번, 1번. 네, 정답은 1번이에요. 1번. 자, 이거 원래 구하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그건 여러분들이 하기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직관적으로 할 수 있는 쉬운 걸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아주 쉽습니다. 자, 보세요. 자, 지금 이 수요 곡선이 그려져 있죠? 예, 요거를 직선이 아니라 우리 3D라고 생각해요. 3D. 그러면 요게 요런 판으로 요렇게 그려져 있다고 해볼게요. 하나는 요렇게 그려져 있고 하나는 요렇게 되어 있다고 해볼게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판이 요렇게 지금 있는 상황에서 요 위에서 고무공을 떨어뜨립니다. 고무공을 탁 떨어뜨리고 여기도 고무공을 탁 떨어뜨려요. 그러면 고무공이 여기에서 떨어져서 맞고 튀길 거고 여기서도 떨어뜨리면 맞고 튀길 겁니다. 자, 물어볼게요. 1번, 2번 중에 고무공을 떨어뜨리면 어느 게 더 탄력적으로 튈까요? 그렇죠. 여기가 그래서 탄력성이 큰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정말 이게 지금 우습죠? 근데 이게 진짜 시험할 때는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기울기만 보면 돼, 기울기. 공을 떨어뜨렸을 때 평편할수록 탄력적이고 평편하지 않을수록 탄력적이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극단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가장 탄력적이려면 당연히 이 수요 곡선이 어떻게 그려지면 될까요? 그렇죠. 이제 바로바로 나오죠. 수평. 그 다음 가장 비탄력적이려면 수요 곡선 어떻게 그려주면 돼요? 그렇죠. 수직으로 그리면 됩니다. 아주 쉽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지금 17번 문제, 요걸 안 상태에서 17번 문제를 풀면 아주 쉽게 풀어집니다.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자, 이게 우습긴 한데 여러분들 시험 때 늘 저를 환호하시게 될 겁니다. 네, 한번 보시죠. 자, 17번 문제 한번 볼게요. 17번 문제를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17번 문제는 방금 우리가 공부했던 수요량과 수요, 그 다음에 이 탄력성 그리는 법만 알면 아주 손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그려볼게요. 자, 17번 X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Y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자, 다시 X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Y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보다 크대요. 자, 그러면 이걸 그래프를 처음 어떻게 그리냐? 여기까지 읽고 보세요. 여기에 X제 가격이 오고요. 여기에 X제 수량이 오고 여기 Y제 가격이 오고 여기 Y제 수량이 옵니다. 이렇게 와요. 그러면 문제가 여기서 X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Y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보다 크대요. 자, 그러면 그렇죠. 어느 게 더 평평하게 그려져야 돼요? 자, 1번, 2번 중에 뭐가 더 평평해야 돼요? 그렇지, X. 그러면 여기서 수요 곡선을 이렇게 평평하게 하나 그리고요. 여기는 이거랑 반대로 가파르게 하나 그려요. Y제 수요 곡선. 이렇게 그려요. 네, 이렇게 그려요. 자, 해볼게요. 그 다음. 자, 계속하면 반면 두 번째 줄 보시면 두 재화의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동일하대요. 그 말인즉슨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즉 여기서 똑같은 기울기로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요게
x제 공급곡선, 요게 y제 공급곡선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일단 그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균형점을 일단 찾아볼게요. 균형점 찾으면 이 점에서 균형점이 되는데 요때 가격이 x제 균형 가격, 그 다음에 x제 균형 거래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y제 균형 가격, 그 다음 y제 균형 거래량이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거 안 어려워. 예. 지금 여기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 공 튀기는 거. 예. 이거 알면 한 방에 풀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 다음 계속 읽어볼게요. 기술 진보로. 자, 이번에는 해당 제품의 가격이 아니에요. 뭐냐? 요인이 기술 진보래요. 기술 진보로 두 재화의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같은 비율만큼 이동했대요. 기술 진보로만 나와도 사실 상관없는데 아주 친절하게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했다라고 다 줬죠. 무슨 말이냐? 아까 그렇죠. 지웠네요. 예. 아까 말씀드렸죠. 해당 가격이 아니라 가격 이외의 요인이니까 곡선 자체가 이동해야 돼요. 근데 자, 공급 곡선이 그래서 어떻게 오른쪽으로 이동했는데 같은 비율만큼 이동했답니다. 그럼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여기도 오른쪽인데 그 비율이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 정도 이동했다고 해볼게요. S, X 다시에서 요 정도 이동하고, 자, 요 폭만큼 그려보면 요 정도 되겠네요. S, Y 다시로 요 폭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겠네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하나 그려보면 새로운 균형점이 여기에 탄생을 하죠. 자, 이 균형점에서 옆으로 가보면 가격은 PX 다시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 그 다음 QX 다시가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 여기서 다시 새로운 균형점을 찍어보면 Y는 옆에 가보면 PY 다시로 가격 하락했고, 그 다음 QY 다시로 상승했습니다. 거래량이 증가했어요. 근데 그 크기가 좀 다르죠. 보시면 여기는 가격은 찔끔 하락했는데 거래량이 크게 상승했고, 여기는 가격이 저것보다는 크게 하락했는데 이 거래량이 조금 증가하게 된 거네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이렇게 하고 나면 밑에 껌이에요, 껌. 네. 이 쉬운 걸 학생들이 이걸 못 그려서 다 틀린 거예요. 이게 정답률이 30%입니다. 30%. 사실 우리 수시 시험에 30%라는 건 잘 안 나와요. 예, 거의 보통 이거 문제 정답률이 6에서 80% 사이에 나오거든요. 30%면 다 틀렸다고 보면 돼요. 그럼 30%는 다 찍은 애들이죠, 그런 애들은. 그러니까 다 틀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 요걸 못 그려서 그래요. 자, 아까 보셨죠? 공 튀기는 거 하나로 해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그린 상태에서 내려가 볼게요. 1번, 새로운 균형에서 두 재화의 가격은 동일한 비율로 하락한다. X의 가격은 조금 하락했는데 Y 가격은 크게 하락했네요. 1번 맞아요? 틀려요? 틀렸습니다. 그래요. 2번, 새로운 균형에서 두 재화의 거래량은 동일한 비율로 증가한다. X는 크게 증가했는데 Y는 조금 증가했네요. 맞습니까? 2번 틀렸네요. 3번, X의 거래량이 Y의 거래량보다 많이 증가한다. X의 거래량이 Y의 거래량보다 많이 증가한다. 정답 몇 번? 3번. 그래요. 정답 3번입니다. 되게 쉽죠? 네, 되게 쉬워요. 4번도 한번 읽어볼까요? X의 가격이 Y의 가격보다 많이 하락한다. X의 가격이 Y의 가격보다 많이 하락한다. 틀렸네요. 그래요. 5번, 두 재화 모두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한다. 두 재화 모두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증가했네요. 그러니까 5번도 틀렸네요. 정답 몇 번? 3번. 어떻게 푼지 아시겠습니까? 이 문제 굉장히 어려웠지만 제가 말씀드린 공 튀기는 것만 할 줄 알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요. 17번 이렇게 하나 풀고요. 그 다음 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몇 번 또 볼 거냐면요. 자, 20번 문제는요. 별표 하나 치시고요.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수요량과 수요, 공급량과 공급의 관계를 묻는 겁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요거는 한번 풀어보시고 내일 혹시 안 되면 오전에 제가 좀 일찍 올 테니까 안 되면 질문하세요. 아시겠죠? 20번 꼭 한번 집에 가서 오늘 풀어보세요. 그 다음 몇 번 볼 거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24번 문제. 여기 좀 어려운 문제가 많아요. 좀 많이 풀게요. 자, 2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 제과점은 커피와 빵을 판매한다. 이 제과점에서 판매하는 커피와 빵은, 자, 여기서 문제를 줬네요. 커피와 빵은 무슨 관계가 뭐래요? 완전 보완제. 즉 커피나 빵은 같이 먹어야 좋은 거래요.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가게에서 한 달 동안 커피를 5% 싸게 판매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보세요. 커피와 빵이 완전 보완제라고 문제에서 줬습니다. 그럼 그 상황에서 커피를 싸게 판대요. 자, 첫 번째 여기서 우리 문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이것부터 한번 봅시다. 커피를 싸게 판대요. 그럼 당연히 커피 소비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당연히 증가합니다. 첫 번째, 이제 커피 소비 증가하겠네요. 커피 소비가 증가하니까 그 짝꿍격인 빵의 소비는 당연히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당연히 증가합니다. 그래요. 이거 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1번, 커피의 판매는 줄어들 것이다. 맞습니까? 그렇죠. 틀렸죠. 줄어드는 게 아니라 증가해야겠죠. 2번, 빵의 판매는 증가할지 감소할지 알 수가 없다. 맞아요? 틀렸죠. 빵의 판매는 당연히 증가해야겠죠. 3번, 커피의 판매 수입이 증가할지 감소할지 알 수가 없다라고 적혔습니다. 자, 요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렇죠. 우리 형님 나이스. 맞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지금 이 문제가 왜 맞냐면요. 커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큰지 1보다 작은지, 즉 굉장히 민감한지 둔감한지를 여기 문제에서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안 줬죠. 안 줬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그래서 문제가 옛날에 변형될 때 어떻게 나왔냐면요. 요 문제 똑같이 주고요. 괄호하고 이렇게 줬어요. 단 커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보다 크다라고 줬습니다. 그럼 그 상황에서 지금 커피 가격을 인하하면 이 기업의 총 수입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증가하죠. 그렇죠. 그렇게 문제 바꿔서 한번 나왔었어요. 예. 근데 여기는 지금 커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큰지 작은지 문제에서 안 줬죠. 예.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거예요. 가격을 내리긴 했는데 만약 이게 탄력적이지 않은 구간에서 가격을 내려버리면 총 수입은 오히려 그렇죠. 감소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요거 좀 어렵죠. 예, 충분히 어렵다는 거 압니다. 혹시 이해 안 되시면 나오세요.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4번, 커피 가격에 대한 빵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0보다 크다, 즉 플러스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소비의 보완제, 아까 우리 했던 거 보면요. 소비의 보완제 관계는요, 마이너스입니다. 0보다 작아야 돼요. 그 다음, 이 매장에서 커피의 판매가 너무 많이 증가된다면 빵의 판매는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하겠죠. 정답 3번이 됩니다. 어떻게 푼지 아시겠어요? 그래요. 이렇게 해서 24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다음. 어디 볼 거냐면요. 29번 문제도 꼭 한번 풀어보세요. 29번 문제 꼭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디 볼 거냐면 잠시만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37번 문제 한번 볼게요. 37번. 아까 이게 수요량과 수요, 공급량과 공급의 변화입니다. 자, 무슨 양이 붙으면 해당 제품의 가격이 변해야 되고 양이 안 붙으면 다 그 가격 이외의 요인 때문이에요. 볼게요. 자, 다음 그래프는 최초의 균형점이 2점입니다. 근데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수박 시장의 변화를 표현한 것이다. 자, 볼게요. 수박 가격이 상승했대요. 자, 보세요. 이 문제 보시면요. 수박 가격이 상승했대요. 자, 지금 이 그래프는 뭐냐면요. 여기가 수박 가격이고요. 수박 수량이에요. 그때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2점이 된 겁니다. 지금 2점. 자, 여기에서 여기가 2점인데 여기가 균형점 P 가격과 이때 거래량이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자, 문제가 이겁니다. 첫 번째 요 가격이 상승했대요. 자, 해당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자, 공급량이 변하는 거예요. 공급이 변하는 거예요. 공급량. 그러니까 요게 증가하면 당연히 거래량이 증가해서 요 위쪽으로 여기로 이동하겠네요. 첫 번째. 요렇게 보는 겁니다. 요렇게. 요렇게. 해당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니까 이동이 요 선 위에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선 위에서. 그러니까 요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가에 들어갈 거는 D가 되겠네요. D. 요거 이해되십니까? 이해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나아가 보면요. 수박 농사에 필요한 비료 가격이 상승했대요. 자, 거기에 들어가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그렇지, 감소하죠. 이제 원가가 비싸지니까. 맞습니까? 그럼 공급량이 지금 그 비료 가격의 변화는요, 수박 가격 이외의 요인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증가하면 오른쪽, 감소하면 왼쪽이니까 당연히 지금 어디로 가야 돼요? 왼쪽. 그러니까 A로 가는 겁니다. 정답 몇 번? 3번. 어떻게 푼지 아시겠어요? 조금 어렵죠? 네, 좀 어려워요. 근데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양과 뭐의 변화는 요거는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됐어요. 37번까지 했고요. 그 다음 또 넘겨서 하나만 더 풀겠습니다. 41페이지에 63번.
41페이지에 63번. 요거 쉬워요. 근데 자주 나왔죠. 다음 표에서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재화는, 자, 딱 보니까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네요. 0보다 큰 게 정상재, 0보다 작은 게 열등재입니다. 정상재는 다시 0과 1 사이에 있는 필수재와 1보다 큰 뭡니까? 그렇죠. 사치재. 정답 4번. 요거 쉽죠? 자주 나왔습니다. 하나 체크해 놓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볼게요. 43페이지에 70번. 43페이지에 70번. 다음 그림에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합의, 즉 사회적 총잉여가 가장 극대가 되는 가격 수준.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는데 당연히 어디일까요? P3. 맞습니다. P3. 정답 3번. 잘하셨습니다. 됐어요. 고생하셨고요. 우리 10분만 쉬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만 쉬자.